자, 지금 시즌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장 가서도 질문 받을 수가 있겠죠? 아, 누구씨,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우리 은행에, 우리 현대자동차에, 우리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요것 좀 기억해 가요. 소규모, 개방형. 우리나라 경제는요, 소규모 개방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먹고 사는, 해외에 팔아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죠. 코로나19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 대비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그 대응은 잘해요. 그런데 근본 사건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97년도 IMF는 우리나라 달러의 고갈 현상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 몇몇 나라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 활동이었고요. 미국발 경제 위기는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죠.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 넘어가면서 금융권에서 큰 문제가 터져서 우리에게 파급력으로 이게 다가온 거죠. 근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다시 부활했고 이런 식의 패턴. 그리고 IMF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난 거거든요.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요즘 어때요? 원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실은 중국에서 스타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초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그 영향권에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물론 지금도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시류가 이제 북미 그 다음에 구주,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간차가 더 멀어지게 됐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물론 지금 뭐 백신이라든가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전 세계 가계 지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출하는 금액이 1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다 합쳐가지고 유럽의 가계 지출의 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되냐?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1조 달러도 안 돼요.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개, 다시 말해 미국, 유럽, 중국을 다 합친 게 전 세계 가계 대출의 한 6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미국과 유럽이죠.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전 세계 가계 지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중에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액 한 25%가 몰려 있어요.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대다수의 상품은 뭐냐면 뭐 화장품, 패션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산업재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다 많이 팔아요. 그럼 중국은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생산 현장이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럼 그걸 어디다 파냐? 우리랑 똑같이 또 이쪽 북미하고 이제 구주에 팔아야 되는데 거기 판매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죠? 완전 큰일 난 거죠. 현재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도 아주 하락세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뭐 당연히 지금 항공사라든가 여행업종, 호텔업종 이런 데는요 아주 어렵죠. 그래서 공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안 뽑을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죠. 방금 전에 보도자료가 올라왔는데 KT에서 공채를 없앤다고 했죠. 수시공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안 뽑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6주간 인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전환되는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인턴을 6주 해서 전환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전환율이 그다지 높진 않을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거기 도전해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다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귀찮아.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겠냐?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삼성전자도 끝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가 짱이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야겠다.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반도체는 영원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위 여부를 떠나 여러분들도 같은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도가 삼성 공채는 유지된다고 이미 발표가 났고 DSL 채용은 이번에 많을 겁니다.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막 저도 뉴스에 지금 요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DS 부분에서 경력직 채용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삼성이 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그나마 다른 기업들 대비 현찰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건 뭐야? 경력 채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드 루키들이 그쪽으로 갈 공산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일반 신입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뭐야? 소규모 개방형 경제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숫자 같은 거 좀 기억해 가요. 그래야 좀 있어 보여, 면접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 시장은 어떠냐? 반도체도 안 좋아요. 지금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는데 시장 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반도체 매출도 마이너스 12%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안이 빠르게 안정돼서 성장하면 원래 우리가 20년 연초에 제 친구들 지금 대기업 기획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경영계획 다시 짜고 있어요. 이 사안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됐다. 그럼 6% 성장할 거다. 이런 보고서. 그런데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건 요거는 아주 안 좋을 때, 이건 아주 좋을 때니까 반도체도 마이너스 6%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존,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그 다음에 유통을 이제 오프라인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클라우딩, OTT 이런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서버 컴퓨터의 시장은 물론 줄긴 하겠지만 그 감소폭이 일반 소비재보단 적을 거야. 가장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건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현대자동차가 SUV 시장에서 새로운 신차종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괜찮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아자동차가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주로 어디다 많이 파는 거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 많이 팔고 있는데 여기 소비 시장이 이제 축소되고 위축되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삼성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돼요.